이 영상은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후원으로 보내드립니다. 요즘은 너야에서 잘 안 다루었던 작품들을 다루게 되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뭔가 이것저것 다양한 시선. 아무튼 마당을 나온 암탉 이후로 거진 1년 만에 다루는 한국 애니입니다. 아기 공룡 둘리 얼음별 대모험. 요즘 제가 방송을 키면 자주 올라오는 채팅 중에 하나가 한국 애니에 대한 전망입니다. 아무래도 애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한 번쯤은 해본 생각일 거예요. 사실 놀랍게도 우리나라도 애니메이션 산업에 힘을 주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문민정부 90년도 당시 전 세계적으로 창작물 붐이 일어났을 그때 우리나라도 애니메이션 산업에 꽤나 돈을 썼던 시기가 있었지만 국내에는 노하우가 없었기에 하나같이 폭망하거나 표절 논란으로 자취를 감춘 작품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애니 산업이 유아 애니로 집결된 이유도 이때의 상처가 꽤나 컸기 때문에 더 이상 시도할 여력이 없어진 것이나 다름없죠. 투자자들이 더 이상 애니에 투자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다 IMF가 터진 게 사망 선고였죠. 당시 애니메이션 영화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애니메이션이자 상업적으로 성공했으며 상당히 극적인 시나리오와 아직까지도 밈으로서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상징적인 애니메이션입니다. 둘리 원작가인 김수정 작가는 이 극장판의 제작비를 벌기 위해서 대출 회사에 둘리 저작권을 담보로 걸고 6억 원을 빌렸다는 썰은 그때 당시에 얼마나 열악한 상황이었는지를 알려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농담 아니라 우리는 사나머니 광고에서 둘리를 볼 뻔했다 이 말이죠. 호잇 하는데 막 전화번호 나오고. 둘리는 그때 당시에도 한국을 대표하는 본토 만화 캐릭터로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실 한국에 나온 만화 캐릭터 중에서는 아직도 둘리를 이길 캐릭터가 없다고 봐야 하죠. 어릴 적 여러분들도 둘리 노래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극장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면 흔히 말하는 뮤비 친화적에 특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즘 나오는 일본 애니 극장판들이 어떠한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TV판을 봤다는 전제 하에 내용을 꾸리기 때문에 사실상 팬들이 아닌 이상 극장판을 이해하기란 쉽지가 않답니다. 그래서 무한열차가 더 대단한 것이겠죠. 얼음별 대모험은 작품 시작 35분 정도나 사용하여 캐릭터들의 등장 스토리를 빼먹지 않습니다. TV판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작중에 나오는 캐릭터에 대한 소개를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이야기를 시작시키는 선택은 지금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선택은 아니겠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극장판 오리지널 내용은 1시간 정도밖에 되질 않지만 이 애니가 남녀노소 연령대에 상관없이 시대를 타지 않으면서 언제 봐도 재밌는 애니로 만들어준 것에는 굉장히 큰 공헌을 한 중요한 대목입니다. 오랜만에 둘리 볼까 해서 다시 찾는 분들께도 좋은 설명이 되어주고 이걸로 유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좋은 기본 베이스가 되어주는 것이죠. 물론 그것뿐만은 아닐 겁니다. 이 극장판이 연령대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은 애들도 보기 편하면서 어른들도 그 재미를 온전히 느낄 수 있다는 것. 이것에는 작중에 만연히 퍼진 유쾌함과 작중 메시지일 겁니다. 우주에서 생명체가 저렇게 산소도 없이 숨을 쉰다든지 버스가 있고 막 괴물이 있고 해적들이 있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막 우주 물고기 외계인 이런 존재 역시 고증에 구애받지 않는 판타지적 설정들은 유아 애니로서의 자세를 갖추고 있지만 반대로 이 캐릭터들이 하는 행동들은 다소 아이들이 보기에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 특히나 색드립들도 서슴지 않게 하는 모습들은 이 애니가 어른들에게도 충분히 먹히게 한 연령대를 구축한 것 같습니다. 어른이 되면 돈 마음대로 쓰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지, 그리고 장가 가서 섹시하고 둘이서. 아이고, 도나. 아이 터질 뻔했네. 헛소리 하지 말고 빨리. 물론 요즘 애들은 둘리를 안 보지만 솔직히 냉정하게 말해서 요즘 솔직히 이런 게 다 시대상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때니까 가능했다. 솔직히 말해서 요즘 한국 아동 애니에서 이 정도의 수위의 말은 못 나오죠.
역시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는 바로 소드마스터 고길동이겠죠. 나이를 먹다 보면 고길동이라는 캐릭터한테 눈길이 갈 수밖에 없어. 제가 이런 좀 국내 좀 아이들 작품에서 별로였던 게 뭐냐면 어른들이 어른 같아 보이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애들이 이해하게끔 이게 설계를 하려다 보니까 뭔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어른의 이미지랑 너무 다른 거야, 캐릭터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고길동은 딱 우리가 흔히 생각해볼 만한 중년 아저씨라는 점이 어떻게 보면은 평범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캐릭터 중에서는 굉장히 가치가 있는 캐릭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극장판 마지막에 이제 엄마랑 헤어지려고 하는데 고길동 혼자서 야, 그럴 거면 너 얼음별에 남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거기서 고길동 욕하는 사람 있습니까? 오히려 더 긍정하죠. 공감하고. 얼음별 대모험은 한마디로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기 위해서 떠난 대모험입니다. 제가 앞서 말한 각 캐릭터들의 등장 스토리를 극장판에서 다 보여준 것 역시 유입을 위한 친절한 설명인과 동시에 이 극장판의 내용을 깔아주는 뒷서사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어른이 되면 돈 마음대로 쓰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지, 놀고 싶을 때 놀지, 자고 싶을 때 자지. 아이들이 보기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어른이 빨리 되기를 꿈꿔왔죠. 사실 다들 어리실 때 다 어른이 되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었을 거예요. 둘리는 항상 우리가 어릴 때 꾹 참아왔던 그런 욕망들을 표출했던 캐릭터였고, 그런 부분이 한편으론 참 민폐 같은 행동도 많이 했지만 많은 사랑을 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미래로 가기 위해 타임코스모스를 이용하다가 과정이 잘못되어서 얼음별로 오게 되죠. 어른이 되고 싶어서 미래로 가던 중이었어. 여긴 미래이면서 과거랄 수도 있는 곳인데. 과거이자 미래이기도 한 얼음별. 죽은 자들이 찾아오는 공간. 죽음은 우리가 언젠가 겪게 될 미래이기도 하면서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온 과거이기도 합니다. 즉 얼음별이야말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그 자체인 겁니다. 얼음별에서 둘리는 자신의 목적을 방해하는 악당들에게서 어머니를 구하기 위한 사투로 열심히 구르게 됩니다. 영화를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음별에서 정말 진심으로 이 해프닝을 헤쳐나가려 한 인물은 둘리뿐이었습니다. 다른 캐릭터들은 좀 더 유머적인 부분에 사용이 되는 부분이 많았고, 무엇보다 둘리는 항상 엄마를 그리워한다는 캐릭터성이 유지되었기 때문이죠. 근데 항상 궁금했는데 왜 아빠는 없는? 이외에도 얼음별은 둘리의 초능력을 억제하는 밸런스 조절까지 보여줍니다. 얼음별의 한기로 인해 둘리의 초능력은 사거리가 매우 짧아졌고, 이는 작중 캐릭터들이 그렇게 개고생을 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하마터면 먼치킨물이 나올 뻔했죠. 분노한 둘리가 초능력 한 방으로 바이오킹이 소멸한 것을 보면 엄청난 힘입니다. 부당거래에서 둘리를 주의했던 이유가 있었던 거야. 빌런인 바이오킹 역시 나름 그 캐릭터성을 작품에 맞게 설정했습니다. 한 별을 지배하는 지배자의 면모와 한 번씩 개그에 합류하면서 분위기를 중화시켰고, 결국에는 레이드 형식으로 마침내 무찔렀지만 이후 다시 부활해서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모습은 빌런으로서의 모습도 확실히 각인시켰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전 짱구는 못 말려 극장판 중 암흑마왕의 헥슨이 떠올랐어요. 그보다는 약하게 설정되었지만 대신 수많은 영혼을 부하로 두었고 한 번씩 유머 코드도 던져주는 것과 동시에 빌런으로서의 카리스마까지 모두 잡은 가족 영화에 있어서는 정말 최적의 악당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 영혼의 별에서 살아있는 자의 초능력이 통할 것 같으냐? 그랬구나. 결국 이 영화의 코드는 어른이 되고 싶은 아이가 벌인 해프닝으로 시작해 새로운 어른의 정의를 깨닫게 되는 가족 오락 영화입니다. 돈도 마음대로 쓰고 잠도 마음껏 자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른이 아닌 스스로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이 어른이라는 것을. 넌 벌써 어른이 되었단다. 제가요? 그럼 이제 모든 일을 네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 당시 유일하게 퀄리티와 내용, 흥행 이 세 박자를 고루 갖춘 한국 애니 영화의 걸작. 현재 나이를 드신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다시 보게 된다면 꽤나 마음이 싱숭생숭할 겁니다. 아닌가?
아기 공룡 둘리 얼음별 대모험. 종로로 갈까요? 영동으로 갈까요? 다만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 이 이후로 둘리가 짱구처럼 극장판이 좀 여러 편이 나왔다면 혹시라도 아직 그 명줄이 살아 있었을 것 같았는데 이 극장판 이후로 이제 시리즈화가 못된 것이 역시나 한국 애니판이 힘들다는 반증인 것 같습니다. 다들 구독 어서 오고. 어서 인사나 해. 안녕하슈. 안녕하슈.